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77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방위산업주 중에 숨은 진주 한일 단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북한군들이 참전한다래 가지고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죠. 근데 그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이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 그 포탄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포탄의 그 탄체를 이렇게 그 생산하는 한일 단조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이번에는 한일 단조를 골라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일 단조를 선정해서 추천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이렇게 꼽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당선 확률이 뭐 이게 다 매체마다 다르고 또 여론조사 할 때마다 다르지만은 약간 트럼프가 좀 우세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신자를 보니까 공화당의 트럼프가 60.5%고 민주당 해리스가 39.4%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봐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그 오렌지색 트럼프 지지 지역이 훨씬 좀 넓게 나타나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뭐냐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그 정책의 수혜주가 이렇게 증시에서 각광을 받는 현상 이런 걸 말하죠. 그 조방원이라 하더라고요. 조방원. 그래 조방원은 뭐냐면은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주다. 이렇게 저기 언론에서 말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트럼프 정책 기조는 화석 연료 산업을 중시하고 미국 우선주의고 또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죠. 그 반면에 이제 해리스의 그 정책 기조는 친환경 에너지고 국제주의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수혜주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 수혜주는 IT, 하드웨어, 기계, 건강관리, 방위산업, 인프라, 원전, 빅테크 이런 데는 공통 수혜주라 그러죠. 여기서 그러면 IT나 방위산업, 원전 이쪽에 이제 저는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트럼프 수혜주의 대표적인 게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인데 방위산업과 원자력은 해리스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통의 누가 되든 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조선은 왜 트럼프가 되면 좋으냐면 트럼프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을 선호해요. 그 반면에 해리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거겠죠. 그런 걸 선호해요.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가 됐을 땐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미국의 그 원유 수출이 증가하고 원유 수출이 증가하려면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LPG, LNG 이런 운반선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은 조선 산업에 혜택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갖고 조선을 또 트럼프 수혜주로 꼽더라고요. 그래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은 왜 트럼프가 돼도 수혜고 해리스가 돼도 수혜냐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는 뭐 외국 주둔 미군에 대해서 뭐 방위비도 더 내라,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거 뭐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강화하자. 이러다 보니까 무기 수요가 늘어나서 방위산업이 트럼프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방위산업 중에 대표적인 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카이라래죠. KAI, 뭐 LIG 넥슨이라든지 현대 로템 이런 데가 큰 회사인데 그거보다 좀 작은 회사들이 이제 하늘 단조, 퍼스텍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값싸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를 선호해요. 그래서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의 대표가 원전이죠. 원전은 또 인공지능이 에너지 먹는, 전기 먹는 하마니까 그 인공지능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건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원전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이래갖고 뭐 원전 수혜주 대표적인 건 뭐 DTNC, 오르비텍, 우진 이런 데죠. 이제 제일 큰 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일 단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 해리스가 됐을 때 누가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이 된 5대 리스크가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많이 올리려고 관세 보복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관세 리스크 발로 미국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또 수출을 먹고 사는 또 미국이나 중국 양쪽에 수출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중 그 통상 분쟁이 심해질수록 수출에서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한국한테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금리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고 강달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강달러가 되면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그 환차손 우려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한일 단조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의 수혜주다. 그렇지만 해리스가 돼도 이 방위산업이나 원자력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또 한일 단조의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 해리스가 돼도 수혜주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일 단조를 추천하는 큰 이유 두 번째, 북한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했을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먼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투병 파견 그 속내가 뭘까를 한번 따져보면은 러시아의 최고급 군사기술 획득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여기서 말한 최고급 군사기술은 미사일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게 북한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군사 그 위성의 공격용 군사 위성의 정밀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최고급 군사 기술을 획득할 수도 있다. 뭐 군대를 주는 대신에 이런 기술을 달라.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 밀약을 맺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했죠. 거기다 이제 핵무기를 실어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재진입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하면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 군사적 위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속내를 갖고 있다래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그 파병을 해서 전투병을 뭐 지금 12,000명 파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전투병이 가서 싸우면은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뭐 지금까지는 그 무기는 지원을 안 했죠. 무기는 지원을 안 했는데 그 다른 그 병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거,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그 전쟁의 전투병까지 파견하면
우리도 방어용 무기, 나아가서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죠. 한국 정부도. 이러다 보면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참전을 하고 한국의 그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의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를 사용해서 북한군을 살상을 하면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서 보복을 위해서 국지전을 도발할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은 그 각종 포탄의 그 탄체 생산에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하는 한일 단조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에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실리더라고요. 그 한일 단조가 그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에 대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155mm 포탄 탄체, 그리고 천궁, 현무 등 각종 그 미사일의 그 부분품 이런 거를 공급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현무 지대공 미사일 나오죠. 지난번에 그 국군의 날 선보였던 현무 5죠. 그리고 천궁 여기도 들어가고, 또 그 155mm 포탄은 자주포의 가장 미군 계열, 서방 계열 포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포탄이라 그래요. 이 155mm 포탄 생산력이 한국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제일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포탄 탄체가 한일단조 부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단조도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다양한 전차포탄, 105mm 포탄, 이런 것도 한일단조의 단조품을 사용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근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런데도 약간은 저평가예요. 왜 그러냐면 10월 18일 2060원이던 주가가 10월 28일 3510원으로 6거래일 만에 약 7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으로 급등해서 얘가 지금 거래 주의 종목,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정되기도 했죠. 근데 현재 주가가 한 3,510원, 10월 28일 종가가 3,510원인데 얘 주당 순자산 가치를 봤더니 3,962원이에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약 89%라서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이 착안이 됐고, 그래서 주가도 좀 저렴하고 주가 자체가 소액이잖아요. 3,000원, 3,900원대, 3,500원대 이래니까 그 주가 자체가 3,500원대 소액이라서 개인 투자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 다음에 얘 또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재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도 8 내지 9%에서 흑자를 유지할 정도예요. 계속 흑자는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무 상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99%라서 100% 미만이 안전한데 약간 그 안전선에 걸리죠. 당자 비율은 55%에서 당자 비율은 좀 약한 반면에 유보율이 670%라서 500% 이상이라서 우리 안전평가 지표 3개 중에 2개를 만족해서 비교적 안전하다. 이래서 얘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추천 이유를 큰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려면, 첫째, 미국 대선 수혜주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수혜주다. 방위산업주이기 때문에. 둘째, 북한의 그 러우 전쟁 참전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수혜주다. 세 번째, 최근 주가 급등에 불구하고 아직은 주당 순자산 가치에 못 미쳐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투자자의 근원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금,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0%, 3분의 1은 항상 현금성 예치금 형태로 갖고 있어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예치금이 3분의 1 정도 있어야 주식에 들어간 자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가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좋은 종목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이유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정보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기업, 개별 기업, 산업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저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동반자, 투자의 좋은 친구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에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하고 싶은 그 종목을 저를 사랑하는 애청자들, 저의 뭐 친지, 친구, 뭐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을 그 순수성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좋은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일단조의 투자 전략,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큰 두 번째, 한일단조의 기업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단조의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방위산업 중에 좀 작은 소규모 회사들 중에 한일단조와 포스텍이 좀 대표적이죠. 얘네 둘을 놓고 비교를 해 볼게요. 10월 28일 종가가 한일단조는 3,510원이고 포스텍은 3,490원이네요. 그리고 연중 최고가가 한일단조는 3,815원, 포스텍은 3,990원, 그 다음에 최저가는 1,776원, 포스텍은 2,555원이네요.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은 한일단조는 매출 증가율이 2022년은 16%, 전년 대비 23년 작년은 0.5%, 금년에는 마이너스 14%의 상반기가.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이 8% 내지 8.5% 정도고요. 안전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 99%, 당좌 비율 55%, 유보율 670%. 시가총액은 어제 그 10월 28일 종가 기준 1107억. 그리고 얘는 각종 포탄의 그 부분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 반면에 이제 퍼스텍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뭐 3,500원대니까 둘 다 비슷하죠. 그리고 고가 대비 18 내지 13% 빠졌으니까 비슷하고, 한일단조가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랐죠. 97%. 그 다음에 성장성은 퍼스텍이 좀 유리한데 수익성은 비교가 안 되죠. 퍼스텍은 퍼스텍은 2% 내지 1%, 2% 선인데 얘는 8.5%, 8%니까 영업이익률 훨씬 수익성은 좋죠. 그 다음에 안전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퍼스텍이 좀 안 좋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373%, 당좌 비율이 41%, 유보율도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일단조가 더 좋은 걸로, 특히 그 지금 포탄 그 수요가 큰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일단조를 더 투자에 적합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은 이제 장세가 워낙 불안하니까 목표 수익률을 1차 목표는 한 8% 정도로 짧게 잡을게요. 그리고 매수 구간은 한 5일선이 3,300원, 5일선이 3,373원이니까 5일선에서 21선 사이, 21선, 21 이평선은 2,439원이고, 그래서 요 사이로 해서 2,450원에서 3,520원 요 사이에서 매집을 하는데, 보통 한 3,000, 요 차트를 보니까 역배열 말기고요. 일봉 차트를 보니까. 그리고 단기 급등 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갖고
약간 그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5일선, 21선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다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5일 이평선에 접근할 때마다 5일 이평선 접근 한 3,3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 3,800원이 넘어가면은 조금 팔고, 이때 목표 수익률 한 58% 정도 잡고, 2차적으로 4,100원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파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매수일하고 매도일하고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은 사는 시점하고 파는 시점은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날은 그 3,5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조금씩 사 모으고, 팔 때는 이제 3,800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팔고, 4,100원 넘어가면 또 팔고,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와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체 지수가 좀 빠졌을 때, 하향으로 왔을 때, 하단 밴드에 왔을 때 사고, 또 상단 밴드에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사는 날과 파는 날을 분리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한일단조의 기업계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시죠. 그리고 큰 세 번째, 한일단조의 기업계와 재무상태 그리고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각종 단조 부품 선두기업이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설립은 1966년 5월, 58년 됐어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상장은 1996년 11월에 해갖고 코스닥 675위네요. 시가총액은 1107억 원이고 상장 주식은 3,153만 2천주. 그렇게 큰 아주 소형주죠. 대표는 박정영 씨고, 이분은 그냥 그 고용사장인 것 같아요. 고용 CEO고, 직원은 135명. 작년 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홍준석 회장, 이분이 홍진산업이거든요. 이분 그 홍진산업 회장인데 또 한일단조 회장이기도 하고요. 홍준석 씨가 이 홍진산업의 이 홍준석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3.82%, 1066만 3,791주네요. 그리고 이 홍준석 회장도 한 2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 다음 회사 소재지는 충북 진천 덕산에 있고요. 진천에 있고, 주요 제품은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 73%의 매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제일 핵심이죠. 근데 보면은 엑셀 샤프트 및 스핀들유라 그러더라고요. 엑셀 샤프트가 그 오른쪽 맨 위에 그림 있죠? 이렇게 이런 차축 그 굴대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등 국내 그 자동차 메이커 수요의 한 80% 정도를 얘네들이 공급한다래요. 그러니까 거의 과점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방산 부품, 방위산업 부품이죠. 이게 약 매출의 25% 정도 차지하는데, 박격포탄의 그 탄체, 로켓탄, 현무미사일의 탄체, 그리고 곡사포탄 155mm 포탄의 그 탄체, 전차포탄 105mm 포탄 탄체, 이런 거를 다 그 한일단조에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단조품, 뭐 불도저 이런데 그 피니언 샤프트, 뭐 로드, 바디 실린더 이런 것들이 한 매출 1.5% 정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은 성장성이 그렇게 썩 큰 회사는 아니에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1774억이라서 16%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땐 꽤 좋았죠. 근데 23년에는 1782억이라서 0.5%밖에 안 됐고, 금년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얘네들 주요 의존하는 데가 자동차 쪽이라서 이쪽에 매출이 줄면 아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8 내지 8.5%,
요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중하 수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그 포탄 방위산업 쪽에서 매출이 많이 오르면 좀 좋아지겠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에는 의견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게 좀 종합 의견이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투자하시진 마시고 투자금의 한 5% 이내에서 1,000만 원 투자하는 분은 한 100만 원 이내에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29일 오늘도 약간 얘는 상승 투자주의가 해제돼서 상승 분위기를 탔네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조금 한 30% 정도 사보시고 자기 투자금에서 보면서 대응, 아까 말한 투자 전략에 의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트럼프가 되던 또 해리스가 되던 미국 대선의 수혜주인 방위산업에 속했고 얘는 그 다음에 또 러우 전쟁에서 북한 참전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포탄 수요가 확 늘어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고 또 주식 자산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일 단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했죠.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